드라이버만 잡으면 왠지 모르게 힘이 잔뜩 들어가네요. 정타 맞는 것 같은데 거리는 왜 안 늘죠? 힘껏 치면 슬라이스만 나서 속 터집니다. 이런 댓글들 저도 정말 많이 봤어요. 가끔은 아니 멀리 치고 싶은데 왜 더 멀어지기만 하지? 라는 자괴감까지 들곤 하죠. 이럴 때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헤드를 던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막상 던지려니 손목은 뻣뻣해지고 힘은 더 들어가니 도대체 어떻게 던지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 한 가지, 드라이버 헤드 던지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 역시 헤드 던지기라는 말을 주위 레슨 프로님들께 수없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몸에 그 느낌이 착 와닿기까지 꽤 오래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손목이 타이밍 좋게 풀리는지, 또 몸통은 언제부터 얼마나 돌아야 하는지 막연한 단어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연구자료, 이걸 바탕으로 왜 몸통 회전과 손목 릴리즈가 핵심인지를 분석해보고 그걸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연습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힘을 많이 쓰지 않고도 시원하게 볼을 날릴 수 있는 비결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던지는 감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일까요? 한마디로 스윙 전체 과정 중 7에서 80% 구간까지는 비교적 부드럽게 리드하고 마지막 순간 임팩트 직전에 손목이 폭발적으로 풀리며 채찍 효과를 내는 느낌이에요. 동시에 몸통이 왼쪽으로 강하게 돌면서 헤드가 자연스럽게 따라와 공을 휙 치고 지나간다면 비거리와 정확도가 동시에 올라가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을 확인해 볼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연구에서 몸통의 회전과 손목의 폭발적 릴리스가 드라이버 샷의 클럽 헤드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밝혔어요. 자, 살짝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연구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총 50명, 남자 31명, 여자 19명의 아마추어들이었습니다. 평균 나이는 30살, 키는 177cm, 몸무게는 73kg였죠. 그리고 핸디캡 11.75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면 보기 플레이어 되겠죠. 이 분들을 대상으로 테일러메이드 드라이버로 각각 10번씩 풀 스윙을 시켰어요. 8대의 고속 카메라로 전체 스윙을 500Hz로 데이터를 측정했죠. 또 몸통, 팔, 손목, 골반, 그리고 클럽과 공에 마커를 부착해 움직임을 3차원 좌표로 기록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연구에서 측정된 참가자들의 평균 클럽 헤드 스피드는 대략 94마일이었어요. 그리고 분석 결과 몸통의 횡단면 회전 최대치와 임팩트 순간 손목의 시상면 속도라는 두 변수가 드라이버 헤드 스피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줬죠. 살짝 어렵죠? 더 쉽게 말하면 몸통이 스윙 도중 수평 방향으로 얼마나 강하게 회전했는가가 첫 번째 열쇠였고, 임팩트 직전 손목이 얼마나 빠르게 회전했는지가 두 번째 열쇠였습니다. 즉, 연구가 알려주듯 다운스윙 때 몸통이 왼쪽으로 돌기 시작하고 손목이 임팩트 근처에서 폭발적으로 릴리즈되는 이 두 가지 동작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던지는 감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찾는 과정에서 몸통 회전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몸통이 먼저 회전해서 공간을 열어주지 못하면 손목 릴리즈가 너무 일찍 이루어지거나 임팩트 직전까지 버텨야 할 코킹이 풀려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셨죠? 이 원리만 이해하면 끝일까요? 아니요, 실제 연습을 해야 해요. 그 연습까지 알려주는 게 우리 스윙크루죠. 손목 릴리즈와 상체 회전하는 연습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손목 릴리즈 연습이에요. 아마 이 연습만 하더라도 손목이 채찍질 하듯 자연스럽게 풀리는 타이밍이 느껴질 거예요. 그럼 클럽을 내려 찍는 게 아니라 던질 수 있겠죠? 준비물은 수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건을 반으로 접은 다음 세로로 잡으세요. 양 끝을 오른손과 왼손으로 말이에요. 그 상태로 어드레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하고 임팩트 부근에서 수건을 탁 터는 거죠. 아마 이거 잘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임팩트 전에 오른손과 왼손이 교차해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손목을 털지 못하고 그냥 팔로만 휙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죠. 그게 아니라 손목으로 임팩트 때 수건을 탁 하고 쳐야 해요. 휙 하는 소리가 공이 맞는 부분에서 나야 하죠. 공 전에 소리가 나는 것도 릴리즈가 먼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상체 회전하는 연습을 알려드릴게요. 이 훈련의 핵심이 뭘까요? 네, 상체만 부드럽게 회전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하체를 쓰지 않고 상체만 돌리는 감각을 익혀야 하죠. 자, 상체만 회전하려면 스탠스를 좁게 서야 해요. 거의 서 있는 상태로 스윙을 하는 거죠. 이때 무게중심 이동을 해야 할까요? 아니요, 무게중심 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상체만 회전해서 공을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천히 거의 50% 이하로만 스윙해보세요. 그러다 점점 상체 회전을 빠르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스윙해보니 거리가 어떤가요? 네, 거리는 전부 가요. 신기하죠? 수건 털기 드릴은 손목 릴리즈 타이밍을 체득하게 해주고, 상체 회전 연습은 던지는 동작을 만들 수 있게 몸통 회전을 정확하게 익히게 해줘요.
두 연습을 같이 하면 몸통이 부드럽게 돌아가면서도 임팩트 순간에 손목이 폭발적으로 풀리는 스윙 메커니즘이 훨씬 빨리 잡힙니다. 처음에는 몸이 어색해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던져야 하는구나 라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니 꼭 해봐야겠죠. 사실 몸통을 잘 돌려야 한다든지 손목 코킹을 늦게 풀어야 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골프계에서 꾸준히 강조돼 왔어요. 다만 이 연구가 의미 있는 이유는 50명의 아마추어 골퍼를 대상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건 프로가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골퍼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꼭꼭꼭 연습합시다. 이렇게 던지는 감각을 익혔어도 여전히 던지지 못하고 끌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분들 교정하는 방법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드라이버 스윙을 할 때 끌어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는 분명히 헤드를 던진다고 던졌는데 왜 자꾸 공이 안 맞고 제대로 안 날아가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건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상체로만 때리려 하기 때문이에요. 자, 끌어치는 스윙과 던지는 스윙을 간단히 비교해볼까요? 먼저 클럽을 손가락 2개로만 가볍게 잡고 그 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려보세요. 별로 힘을 주지 않아도 쉽게 빨리 돌릴 수 있죠. 여기서 손목과 팔에 힘을 꽉 주지 않아도 오히려 더 빠르고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원을 손목과 팔 힘을 써서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팔이 뻣뻣해지고 힘이 잔뜩 들어가면서 몸 모양도 흐트러져요. 속도도 훨씬 느려지고요. 이 차이가 바로 끌고 오는 스윙과 던지는 스윙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골퍼는 이걸 알고도 실제로는 손으로 심하게 쥐어짜거나 왼팔로 억지로 돌리거나 상체만 빠르게 돌리려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힘도 빠지고 스윙 템포도 깨져서 던지는 느낌과는 점점 멀어져요. 자, 그럼 이 던지는 스윙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조금 전 했던 동작 다시 확인해볼까요? 하체는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만으로 원을 쉽게 돌렸죠. 여기서 상체를 쓰지 않고 채가 떨어지는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체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떨어지기 직전에 아래로 밟고 떨어질 때 위로 올리면 원이 더 빠르게 돌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스윙은 이중 진자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팔이 첫 번째 진자, 클럽이 두 번째 진자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하체의 위아래 움직임이 추가되면 각 속도가 훨씬 크게 증폭됩니다. 예를 들어 임팩트 직전에 땅을 단단히 밟아주면 하체가 살짝 튀어오르면서 상체와 팔, 클럽까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고 그 순간 손목이 탁 펴지면 엄청난 속도가 헤드에 실리게 돼요. 반면 하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팔과 손목을 힘껏 써도 중력과 반작용의 이점을 절반밖에 못 쓰는 거예요. 바로 이게 왜 상체만으론 진짜 던지기 어렵고 하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결국 끌어치는 스윙에서 진짜 던지는 스윙으로 만들려면 클럽이 떨어지기 직전과 떨어지는 순간에 하체가 위아래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동작이 필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 특급 보너스로 비거리 높이는 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약간 중상급자 내용이에요. 그래서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드라이버 스윙에서 던지는 감각을 익혔으면 그 다음 궁금해지는 건 어떤 구질로 쳐야 거리를 멀리 보내는지일 거예요. 여러분은 드로우와 페이드 어떤 게 더 멀리 날아갈 것 같나요? 대부분 드로우가 멀리 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진짜일까요? 실제로 스윙 궤도와 임팩트 타이밍만 단순 비교하면 드로우의 효율이 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 국제 롱 드라이브 대회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페이드샷이 드로우나 스트레이트보다 더 긴 캐리를 기록한 거예요. 자, 2024년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연구입니다. 이 제목인데요. 국제 롱 드라이브 대회 참가 선수들이 스트레이트, 드로우, 페이드 세 가지 구질로 샷을 했을 때 각 비거리를 확인해봤어요. 어떤 구질이 가장 멀리 나갔을까요? 바로 페이드였습니다. 비교해보면 페이드가 드로우보다 약 15% 높죠. 오히려 드로우가 가장 짧은 비거리를 기록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클럽 헤드스피드와 볼 스피드 측면에선 세 구질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즉, 선수들은 어떤 구질이든 동일한 헤드스피드로 임팩트에 도달했지만 최종 캐리에서 페이드샷이 높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드라이버 구질의 정설처럼 여겨지는 드로우가 멀리 간다는 말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 보통 골프 이론으로 보면 드로우가 더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투아웃 궤도에서 맞는 드라이버 샷은 상향 타격을 만들기도 쉽고 임팩트 순간 헤드가 가장 빠른 지점에서 볼을 때릴 확률이 높아요. 반면 일반적인 페이드는 아웃스윙 궤도가 되기 때문에 상향 타격이 어렵고 임팩트 이후에 헤드 스피드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드로우가 멀리 간다는 말이 정설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페이드와 롱 드라이버 선수들이 치는 페이드는 차원이 달라요. 프로와 상급자들이 구사하는 파워 페이드는 단순히 아웃스윙 궤도로 깎아치는 샷이 아니에요. 스윙 궤도 자체는 거의 스퀘어 혹은 살짝 인투 아웃에 가깝게 유지하되 임팩트 순간
몸통 회전을 극도로 빠르게 돌려 원래라면 훅이 날 만큼 강한 릴리즈를 시도해도 페이스가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고급 기술입니다. 근데 페이스가 열려있다면 이건 푸시성 구질이기 때문에 드로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페이스가 닫히기 직전에 살짝 열린 상태를 유지한단 말은 스윙 궤도와 비교했을 때예요. 타겟 라인이 아니라 스윙 궤도 대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타겟 라인과 비교하면 페이스가 닫혀 있을 수도 있지만 스윙 궤도가 더 안쪽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페이스가 궤도 대비 조금 덜 닫힌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 스핀, 즉 페이드 구질이 생기죠. 결국 하체, 특히 힙턴을 급격히 가속해 페이스 각도가 너무 일찍 닫히지 않도록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훅 날 만한 강한 릴리즈를 걸어도 하체 회전이 그것을 제한하여 파워페이드라는 독특한 궤적과 비거리를 실현하는 셈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롱 드라이브 선수가 임팩트 순간 엄청난 힙 회전 속도를 보이면서도 페이스 각을 일정하게 유지해 파워페이드를 만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 결과 볼이 오른쪽으로 살짝 도는 궤적을 그리면서도 높은 각도와 빠른 스피드를 유지해 캐리가 345야드 이상 나온 거죠. 정리하자면 이건 그냥 깎아치는 페이드가 아니라 공이 목표보다 살짝 왼쪽에서 시작했다가 우측으로 휘는 파워페이드입니다. 자, 이 파워페이드가 궁금해지셨죠? 한번 시도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건 일정 수준 이상의 스윙 스킬이 있어야 제대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기본 스윙이 불안한 골퍼가 파워페이드를 시도했다간 그냥 심한 슬라이스가 나버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치만 내가 중상급자다, 한번 거리도 늘려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셋업 때 타겟보다 살짝 왼쪽을 에이밍해야 해요. 단 페이스는 타겟 라인으로 맞춰야 하죠. 두 번째는 백스윙 할 때 인투 아웃도 아니고 아웃 투 인도 아닌 거의 스퀘어에 가깝게 올려줍니다. 세 번째는 임팩트 순간 왼팔을 강하게 릴리즈하는 거예요. 마치 훅을 내듯 손목을 빠르게 풀어주는 거죠. 동시에 힙턴을 아주 빠르게 해야 합니다. 이 힙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페이스는 닫히기 직전에서 멈춰 열린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원래라면 훅 구질이 날 정도의 강한 릴리즈가 힙턴 덕분에 공을 살짝 오른쪽으로 휘어보내는 페이드로 바뀌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스윙을 하려면 하체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해요. 힙턴을 빠르게 하되 체중 이동이 엉망이면 정확도도 박살나기 십상이죠. 다섯 번째는 지면 발력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티를 평소보다 조금 더 높게 꽂아야 해요. 롱 드라이브 선수들은 여러모로 지면 발력을 극대화하고 공을 높게 띄우면서도 사이드 스핀이 원하는 대로 걸리도록 셋업을 미세 조정하거든요. 자, 이건 중상급자라고 했죠. 저는 따라도 못해요. 고수분들을 위한 특급 비밀입니다. 굳이 따라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헤드 던지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뭐였죠? 네, 헤드 던지는 감각을 익히기 위해선 손목 릴리즈와 상체 회전이 핵심이고, 두 번째는 끌고 오는 스윙 고치려면 지면 발력을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은 파워페이드 치는 법이었어요. 한 번씩 이런 생각 드시죠? 헤드 던지는 법 배웠는데 막상 연습장 가면 뭐부터 해야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배운 것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수준에 그치면 절대 안 됩니다. 빈 스윙 10번, 느린 스윙 10번, 실제 샷 10번,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매일 연습해보세요. 하면 됩니다. 정말로 돼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분들이 공 하나하나에 담긴 변화를 느끼게 될 거예요. 저희 스윙크루는 늘 여러분의 노력을 지켜보고 응원합니다. 꾸준히 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아니 대한민국 모든 골퍼가 즐겁게 골프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